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안경사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제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닥치고 있는 아주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한 걸음 모델도 빨리 취소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좀 많이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뿐이 아니죠, 우리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 빨리 끝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마음 편하게 우리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셨던 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해도 글로 이렇게 답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에 답해드리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무할 때 그러면 플러스 3디옵터 하고 마이너스 0.50씩 빠르게 차감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자, 여러분, 제가 시력검사 1 해서 처음 이 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몰라서 세로로 찍을까 가로로 찍을까도 좀 고민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서 운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질문자께 이거를 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주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이제 안경광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물론 많이 알고 계신 분한테는 좀 너무 답답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무라는 것은 구루문자의 안개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피검사 검사를 받으시는 분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뿌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운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수정체라는 것이 가까이 볼 때 볼록해지고 멀리 볼 때 얇아지는 이 수정체라는 것이 원래보다 힘을 주면은 두꺼워져요. 힘을 준다고 얇아지진 않아요. 원래 두께보다 두꺼워지죠. 자, 근데 이게 두꺼워지면서 과교정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무를 해서 과교정을 피하기 위해서 운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체가 원래 이만한데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는 수정체가 조절을 해서 볼록해지는 건 가능한데, 이거보다 더 얇아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록해지는 게 가능한 거로 인해서 그때도 예를 들을 때 3디옵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3디옵터를 끼셔야 될 분한테 마이너스 3.50 디옵터를 해드린다면은 이 당시에 수정체의 두께보다 플러스 0.50 디옵터의 역할을 할 만큼 두꺼워지면서 마이너스 0.50 디옵터 더 들어간 거를 수정체의 두께로 조절로 인해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수를 많이 넣어도 이분이, 특히 젊은 분이라면은, 조절력이 뛰어나면은 자꾸 조절을 해가면서 잘 보여요. 도수로 지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수로 이분한테, 실수죠. 큰 실수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실수인데 이분의 조절이 개입하게 해서 우리가 과교정을 해도 모르고 과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조절이 안 돼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래 끼셔야 될 도수가 3디옵터라면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3디옵터를 해서 플레인, 그러니까 0.00 디옵터부터 시력검사를 시작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에는 끼셔야 된다라고 예상되는 도수, 그러니까 AR을 찍거나 아니면 나은 시력으로 우리가 시력검사를 해서 이분이 며칠 끼실 것이다 란 것을 짐작을 한 후에 그거보다 플러스 3디옵터 정도를 추가를 시켜놓고 시력검사를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음무를 많이 음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물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말이.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기는 대략적으로 3디옵터를 끼셔야 할 분들은 시력이 0.1이고 2디옵터를 끼셔야 될 분들은 0.2이고 대략 이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은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0.75디옵터를 끼셔야 될 분들은 대개 시력이 0.6 정도이다. 0.6이나 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00명, 1000명, 10,000명 여러 명의 나은 시력 검사와 그리고 시력 검사를 통해서 마이너스 3디옵터 정도를 끼는 분들은 0.1 정도 읽고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 끼시는 분은 0.2 정도 읽고 이렇게 통계에 통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뽑아낸 것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임상이란 거는 사람이 뭐 꼭 그 실험 결과에 따라 모두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1.75디옵터밖에 안 넣어도 되는 분들인데 시력표 나은 시력이 0.1을 못 읽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3.50디옵터, 4.0디옵터 계시는 분인데 0.1을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많이 찡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나은 시력을 우리가 눈에 힘을 빼세요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본인이 0.1은 읽는다 하시려고 대개 시력 검사라면은 그야말로 한천석식 시피력포를 다 외가지고서 본인이 0.2인데 0.5까지는 외워가지고 다녀서 남들한테 나 0.5는 보인다 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교과서에는 3디옵터 정도를 추가해서 여기서 시력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플레인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0.25디옵터를 넣고 혹시 0.1을 읽으셨던 분한테 아직 0.2 안 보이시죠? 그 다음에 0.50을 넣고 아직 0.2 안 보이시죠? 0.75, 1.0 우리가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 넣으면은 이 이론에 의하면 이 도표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 넣으면 이제 0.2 보여요. 이러겠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75 계속 넣으면서 시력표를 몇 가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첫 번째로 1.0이 보이는 단계에서 시력 검사를 멈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음무에 의한 시력 검사예요. 이게 실제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질문자께서는 그 부분은 빼고 들으셨나 봐요. 실제로 우리 시력 검사를 현장에서는 오른쪽 눈을 도수가 마이너스 3디옵터를 끼셔야 될 분한테 오른쪽 눈에 도수를 하나도 안 넣었다가 그 다음에 0.25 넣고 마이너스 0.50, 마이너스 0.7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2.0, 2.25, 2.50, 2.75, 3.0 오른쪽 끝났어. 그 다음 왼쪽 0.25, 0.50, 0.75 이렇게 해서 3.0 끝났어. 그 다음에 양쪽 눈에 대해서 균형 검사하고 그 다음에 1.00 읽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장형 검사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뭐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걸리면 조절이 개입을 해요. 우리가 음무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브랜드 부가포로 조금씩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50 한 단계씩 한 대 0.25, 0.25, 0.25, 0.25 이렇게 계속 추가시켜주는 게 조절이 개입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인데 시력 검사 시간이 길어지면 조절이 개입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비자를 좀 이렇게 빨리 시력 검사를 해드리고 뭐 하는 게 이분한테 오히려 더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시력 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플러스 3디옵터부터 넣어서는 안 된다. 도저히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디옵터를 끼셔야 될 분이라면은 대략 플러스 1.50 넣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0을 넣어드리고 어디까지 읽으시나 본 다음에 마이너스 0.25 디옵터씩 부과하지 않고 0.50 디옵터씩 부과해서
마이너스 1.50 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2.0 넣고 마이너스 2.50 넣고 마이너스 3.0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플러스 3디옵터를 해서 050 디옵터씩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랑 다르죠. 저는 시력 검사의 시간을 줄이고 조절이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조절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무를 하고요. 그 운무의 정도가 3디옵터 정도까지 아니고 그것도 조절이 개입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시력 검사 시간을 줄이려고 플러스 1.50 정도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0.50 디옵터씩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플러스 3디옵터를 하고 마이너스 0.25 디옵터씩 렌즈를 부과해라. 이것이 물론 맞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광으로 균형 맞출 때 만약 단한단한 숫자 시표로 맞출 때는 잘 보이는 쪽은 플러스 0.25 해주는데 계속 잘 보이면 흐려 보이는 쪽은 마이너스 0.25 해주는데 평광도 똑같이 계속 같으면 반대쪽 마이너스 해줘도 같은 원리인가요? 네, 이 질문을 하신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웠던 양안 균형 검사와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접해보는 양안 균형 검사의 그 차이를 조금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경공학과 학생들이 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기초부터 얘기를 한다 했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빨리 한번 짚어볼게요. 자, 먼저 양안 균형 검사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무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시력 검사를 끝내고 왼쪽 시력 검사를 끝낸 후 양쪽 눈에다가 플러스 075를 가입을 하고 방향성이 없는 0.6 정도의 시표를 틀어놓고 오른쪽과 왼쪽을 자, 왼쪽이 잘 보이세요?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이고요. 오른쪽입니다. 한쪽 눈씩 가려가면서 하는 게 운무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고 프리즘에 의한 양안 검사는 오른쪽에는 이 프리즘 베이스 다운을 걸어서 상이 위로 올라가게 하나의 상이요 위로 올라가게 그리고 왼쪽에는 이 프리즘 베이스 업을 걸려서 같은 상이지만 하나는 아래쪽에 보이게 해서 위에 시표가 잘 보이세요? 밑에 시표가 잘 보이세요? 이렇게 자 시표 두 개 보이시죠? 위에가 잘 보이세요? 밑에가 잘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광 시표라는 것은 세 개의 시표가 뜨는데 여기에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다 보이게 평광을 아예 시표에다가 평광을 아예 안 걸고 오른쪽에는 45도 위에는 45도 그리고 오른쪽 눈에 보이게 왼쪽에는 135도 왼쪽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시표가 보이시죠? 네. 가운데가 제일 잘 보이시고요. 네. 왜냐하면은 평광을 거는 것 자체가 상의 선명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어두워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운데가 제일 잘 보이시고요. 가운데 빼고 제일 위랑 제일 아래랑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잘 보이세요? 라고 물으면서 위에가 잘 보이면 오른쪽 눈에다가 플러스 0.25 디옵터를 아래쪽이 잘 보이면 아래쪽 눈에 플러스 0.25 디옵터를 해서 두 눈이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선생님께서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잘 보이는 쪽 눈에다가 플러스 0.25 디옵터를 건다인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 왼쪽 눈을 양쪽 다 3디옵터의 안경을 끼신 분이 오셨는데 시력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눈은 3.00, 왼쪽 눈은 3.25 디옵터가 나왔어요. 시력 검사를 했더니 근데 양안 균형 검사 했더니 왼쪽이 더 잘 보인대요. 그래서 얘를 플러스 0.25를 더해서 마이너스 3디옵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다시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 왼쪽이 잘 보이세요? 했는데 또 왼쪽이 잘 보인대요. 2.75를 해줬어요. 그런데 또 2.56으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간혹 가다가 이쪽 눈에다가 잘 보이는 쪽 눈 도수를 떨어뜨려 주는 플러스 0.25를 해주는데
안 보이는 쪽에다가 마이너스 025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끼고 있는 안경에 그동안 착용하셨던 안경과 차이가 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끼든 안경의 도수를 떨어뜨리는 게 높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안 보여 하십니다. 이게 그 과교정이 돼 있을 때도 어쩌면 과교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제가 제목으로 해서 과교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끼고 있는 안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왼쪽 눈의 도수를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눈이 비슷하게 보이게 해준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과는 틀리지만은, 뭐 틀리다고 하면 안 될까요? 다르지만은 우리가 임상이잖아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착용하시던 안경이에요. 기존에 착용하시던 안경값을 무시하고 내가 맞아! 라고 처방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안경사로서의 뭐 이런 딱 시력 검사할 때 이렇게 해야 돼가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착용을 하시러 오신 분한테 편안하고 잘 보이는 안경을 해드려야 되는 면에 있어서 이론대로 무작정 할 수는 없어요. 이 경우는 맞습니다. 평광시표뿐이 아니라 프리즘웨어도 플러스 영역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잘 보이는 쪽 눈에 플러스 영역을 해주지 않고 안 보이는 쪽에 마이너스 영역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제가 여기서 따르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운무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의 결과값과 프리즘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의 결과값, 그리고 평광시표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의 결과값이 같지 않습니다. 정록 근용 검사에서 녹색이 잘 보이면 노안이라는 거죠? 전록 노안 검사도 그 크로스 실린더 검사하듯이 주경선 균형 상태 맞춰 놓은 상태로 하나요? 네, 이번엔 근용 가입도 검사를 할 때 정록시표 검사로, 근용 정록시표로 검사할 때를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한번 재빠르게 빨리 한번 훑어볼게요. 자, 근용 가입도 검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까? 5가지가 있다 했던가요? 한번 이렇게 훑어볼까요? 먼저 우리가 플러스 렌즈 부가법이라고 그래서 시표를 걸어놓고 플러스 렌즈를 하나씩 넣어서, 그리고 하나씩 뺀 상태에 넣어 보다 보면은 마치 운무로 해서 마이너스 렌즈 부가해서 원형 시력 검사하듯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명시역이라고 하는 잘 보이는 구간이 나와요. 잘 보이는 구간이. 그래서 우리가 시표가 요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는 게 검사법으로 괜찮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플러스 렌즈 부가법입니다 말씀드렸고, 근용 시표를 이용해서 클로스 실린더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 굴절력의 중간값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정록 시표 검사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4가지인가요? 또 있나?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 중에서 질문하신 것은 근용 정록 시표를 가지고 하는 검사를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해. 이거 너무 쉬운 얘기긴 한데, 우리가 프리즘을 지날 때 혹은 볼록 렌즈를 지날 때 빛이 들어와서 요 가운데 초점으로 이렇게 가죠. 이거는 광축이겠네요. 광축으로 가는데, 장파장은, 그러니까 빨간색 쪽은 빛이 좀 덜 꺾여서 멀리 가서 맺히고, 단파장은 빨리 꺼친다 해서 빨간색보다 녹색이 훨씬 더 앞쪽에 이 굴절개와 가까운 쪽에 초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시나 노안 같은 경우는, 조절력이 부족한 노안이나 원시 같은 경우는 망막이 요 앞쪽에 있다는 경우가 돼서 여기까지 이만큼을 끌어줘야 되는데 못 끌어줘서 망막 뒤에 가서 초점이 맺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녹색이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녹색이 비슷하게 보인다가 여기까지 시표를 이동해 주면은, 그 경우면은 근용 정록 시표를 이용한 가입도 검사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양안 주경성 균형 상태와는 조금 틀린 내용이긴 해요. 근데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멀리 볼 때
시력 검사를 끝내고, 그러니까 원형 시력 검사를 끝내고 근형 가입도 검사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원형일 때 빨간색과 녹색이 비슷하게 보이거나 약간 빨간색이 더 잘 보이는 상태로 시력 검사를 끝내고 근형 가입도 검사를 하는 것을 주경성 균형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라면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표현을 약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주경성 균형 상태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네. 쌤, 근데 처방 시일 프리즘 베이스 다운 이럴 경우는 한쪽 눈에만 다 넣어도 크게 상관없나요? 가끔 선배님들 보면 3프리즘 베이스 업 한쪽에만 다 넣고 그러더라고요. 이 질문은 한쪽 눈에다만 프리즘을 넣는 경우가 맞느냐라고 여쭤보신 건데, 한쪽 눈은 반드시 앞을 보고 한쪽 눈은 반드시 옆을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근데 한쪽 눈은 계속 물체를 보고 한쪽 눈은 계속 물체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면 이쪽 밖으로 나간 쪽 눈이 이미 시력을 잃은 눈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아니라 사시죠. 그 경우라면은 그냥 미용상 밖으로 나가 있는 눈이 이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쪽 눈에만 프리즘을 주는 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방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사위잖아요. 사위인데 한쪽 눈만 주는 경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요. 한쪽 눈에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PD가 양한 PD가 64예요. 64인데 한쪽 눈은 29를 주고 한쪽 눈에다가 35. PDR은 29로 하고 PDL은 35로 하면은 합치면은 64가 맞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원래 강한 PD 맞춰서 검사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틀리게 하는 경우는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즘은 나눠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나눠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있는 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면서도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안경사 형님을 매장에 갔는데 그 형님께서 정확한 처방은 기억 안 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프리즘 베이스 업 3프리즘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서 시력이 왔는데, 처방이 왔는데, 이것을 그 안경사 선생님께, 우리 선생님이신데 저보다 형님이신 그분이 한쪽만 하면 되네요 해서 한쪽은 프리즘 렌즈를 주문하고 한쪽은 일반 렌즈를 주문하면 되기 때문에 렌즈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프리즘을 나눠야 됩니다라고 양쪽 다 프리즘 렌즈를 시켜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말씀하신 선배님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경우 반드시 오른쪽 눈은 1.5 프리즘 베이스 업을 주고 왼쪽 눈에는 1.5 프리즘 베이스 다운을 주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라 사실이가 있어서 이미 한쪽 눈만 주시라고 한쪽 눈 돌아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